네, 지금부터 프로세스 마이닝 툴인 프로엠 라이트 버전을 사용을 해서 도티드 차트를 그리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장에서 배운 도티드 차트는요, 데이터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탐색적 분석, 즉 데이터의 분석 목표를 명확하게 선정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추이나 그리고 패턴, 그 통계적인 어떤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탐색적 분석, exploratory analys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로세스 마이닝에서도 이벤트의 발생 추이나 어떤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도티드 차트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도티드 차트를 사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티드 차트는 우리 8장에서 배운 것처럼 X축은 주로 시간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시간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Y축은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케이스 아이디, 즉 프로세스 인스턴스 또는 여기는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본다면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한 줄이 케이스 한 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떤 각 케이스가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났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수행했는지 여기 보면 색상이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가 수행했는지를 색상이나 모양으로 표현하고 또는 누가 어떤 작업자가 수행했는지 또는 어떤 부서에서 수행했는지 등등을 모양이나 색상을 통해서 선택함으로써 데이터의 발생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에서 봤었던 것은 이렇게 X축에 따라서 시작된 여기 수백 가지의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를 언제 시작해서 어떤 과정들이 수행됐는지를 쭉 시간대별로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보라색으로 시작을 해서 쭉 진행됐다가 여기에 있는 황토색 정도에서 배치 프로세스들을 많이 거치고 그리고 파란색인가요? 파란색에서 배치 프로세스를 거쳐서 뭔가 처리되는 이런 과정들을 언뜻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줌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스크롤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아래쪽과 같이 좀 확대된 그래프가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스크롤해서 보게 되면 위쪽과 같이 확대된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는 서클의 사이즈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네요. 물론 색상도 다르고요. 이런 서클의 크기 같은 것들을 또 시간의 업무 수행 시간 이런 등등의 기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요, 이게 앞으로 쫙 붙었죠. X축이 시간이라고 했을 때, 시간 이퀄 0으로 쫙 붙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앞 페이지에서는 여기 2006년도 12월 28일, 28일? 26일? 28일? 27일? 이게 좀 헷갈리네요. 이게 2006년도 12월 28일, 그 다음에 2007년도 2월 6일, 2007년도 4월 26일, 2007년도 6월, 8월, 2007년도 10월 이렇게 절대 시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반면에 여기서 보시면요, 0, 60일, 120일, 180일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 시간이다, 렐러티브 타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그럼 기준을 언제로 잡냐? 각 케이스의 시작 시간으로부터 얼마만큼 이제 지연이 됐었냐, 얼마만큼 지나서 이벤트가 수행됐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건 좀 빨리 끝나고요. 어떤 건 좀 늦게 끝나고 그리고 매우 늦게 끝나는 것들도 있다. 근데 매우 늦게 끝나는 것들은 후반에 뭔가 녹색 이벤트를 통해서 종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X축은 상대 시간, 즉 케이스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만큼 있다가 각종 이벤트들, 사건들이 생기는지를 기록한 것이고요. 여기는 Y축에 있는 것은 케이스 아이디죠. 그렇죠? 케이스별로 쭉 나열한 것인데 정렬을 하기를 듀레이션, 그래서 그 케이스가 진행된 그 시간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프롬에서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프롬 툴을 한번 띄워보세요. 예, 프롬 툴을 띄우면 업데이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씩 매번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버그 수정된 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로딩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프롬을 띄우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데이터를 불러들여야죠. 그래서 이 우리 책 7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L-full MXML 파일도 있고요, JES 파일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프롬 6 버전에서는 주로 JES를 기준으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ES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있는 그 제스를 읽어드리는 이제 방식들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프로엠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 읽어드린 데이터를 어떤 이제 DB 또는 데이터 그 파일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으로 제공되는 여기 맵DB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데이터를 읽어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여기 보면 뷰를 눌러주시면 데이터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 모델을 가정을 했는데 그 안에 케이스가 1391건이 수행이 된 데이터가 있고 그 내부에는 총 7500건 정도의 이벤트 기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벤트 클래스는 액티비티 네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액티비티 네임 8개다. 타입은 뭐 컴플리트 타입만 있다. 오리지네이터는 사실 이게 인식이 안 되었나 보네요. 인식이 안 되었던가 또는 데이터에 기록이 제대로 안 되었던가.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이 파일도 같이 제공을 해줄 텐데요. 여기 있는 제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스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텍스트 에디터에서 열어볼 수도 있고요. 자, 텍스트 에디터에서 열면 XML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제스 파일 양식에서 시간 쭉 들어가 있고 트레이스 봅시다. 트레이스에서 1번 트레이스의 이벤트가 첫 번째 이벤트 피트, 그러니까 리소스가 지금 피트 수가 수행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 프롬 버전에서 이걸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피치나 마이크 등의 리소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식을 못하네요. 자, 그리고 레지스터 리퀘스트 등등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시는 사실은 우리 7장에서 배운 그 예시입니다. 7장 파일을 열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7장에서 우리 사용했었던 여기 있는 데이터 셋들 4가지 있었고 프로세스 모델, 패트린된 모델 4가지가 있었고 여기 있는 이벤트 로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이벤트 로그이고요. 이 이벤트 로그에 케이스의 개수가 쭉 요걸 다 합치면 13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300건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벤트의 이건 프리퀀시는 이제 트레이스의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쵸, 455건 안에 5개의 프리퀀시가 있으니까 45 곱하기 5 플러스 191 곱하기 5 플러스 점 곱하기 177 곱하기 5 플러스 144 곱하기 5 플러스 쭉 해서 이벤트를 다 더하면 계략적으로 한 6배, 대여섯 배 정도 되죠. 그쵸? 대여섯 배 정도의 제 케이스 개수가 여기 있는 1391건이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개수는 거기에서 대여섯 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7500건 정도의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클래스는 여기는 다 컴플리트 타입으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라이프 사이클은 다 컴플리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벤트가 일단 종료된 각각의 이벤트 액티비티가 종료된 시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벤트가 저장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오리지네이터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벤트 클래스이즈는요. 우리 여기서 봤다시피 이제 A, B, C, D, E, F 같은 것들이 총 8가지가 있다.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 모델에서 A, B, C, D, E, F, G, H 총 8가지의 이벤트 클래스이즈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xful이라고 하는 logful, 이게 우리가 logful이라고 이제 불렀네요. 그죠? 이게 logful이 되고요. 이 logful의 데이터를 읽어 드리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었다. 그래서 이거의 전반적인 상황들 한번 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를 읽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 이벤트로 분석할 수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쭉 보면요. 이런 이제 녹색으로 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알파 마이너 이렇게 수행을 해도 되고 이벤트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자, 뭘 한번 해볼까요? 휴리스틱 마이너로 한번 가볼까요? 네, 휴리스틱 마이너 요거 그죠? 이걸 수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휴리스틱 마이너 결과 프로세스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건 여기 보시면 코잘렌 모델로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가 지금 여기 컴플릿하고 같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요 앞에서 이제 타임 라이프 사이클 트랜잭션은 제외를 시켰으면 ABCD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그죠 다이렉트 팔로우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빈도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A가 끝나고 그리고 BC가 수행되거나 또는 D가 수행되는 과정을 거쳐서 E가 수행되고 그 다음에 GH로 끝나거나 또는 F로 수행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더 내려주게 되면 그렇죠. F가 끝나고 나서 다시 D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D가 그죠. F로 끝나고 나면 B가 수행되거나 또는 D가 수행되거나 이런 과정으로 또는 C가 수행되거나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왔었던 디펜던시 그래프는 디펜던시 그래프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그려서 풋프린트로부터 디펜던시 매트릭스를 그려서 여기 있는 밸류를 통해서 이런 필터, 디펜던시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적절한 수준의 프로세스 모델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디스커버리해서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의 흐름 또는 이벤트의 순차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티드 차트로 한번 가봅시다. 자, 도티드 차트는 이게 아니라 요 마지막에 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 해제를 시키고 도티드 차트를 앞에 있는 것들을 해제를 시키고 도티드 차트를 이제 도티드라고 쓰게 되면 도티드 차트로 로그를 프로젝션 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입력은 이제 로그만 있으면 되고 도티드 차트가 아웃풋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트 해주시고요. 자, 스타트하면 이제 바로 이런 그래프가 도티드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보면 X축은 여기에 타임 스탬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 스케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12월 30일 11시 2분 12월 31일 6시 2010년 12월 30일 31일 1월 그러네요. 12월 30일에서 1월 이렇게 로 되어 있네요.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이게 3, 4, 20일
이 절대 시간이 지금 어떤 스케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저걸 한번 봅시다. 우리 좀 더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저도 빠르게 이해를 할 때는 사실 디스코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디스코로 전반적인 상황들,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자, 디스코 열어서요. 그래서 이제 디스코는 이제 상용 툴이어서 좀 UI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좀 더 편리하고요. 저기는 프롬은 조금 아카데믹한 툴이어서 복잡한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깔끔하지는 못하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열었었던 게 제스였네요. 그죠? L 풀의 제스 이렇게 열었었고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런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자, 스태티스틱스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이 타임 스탬프 내에 이벤트들이 각각의 이제 아까 한 1300개 정도의 케이스들이 수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 케이스들이 어떻게 수행이 된 건지, 시간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벤트가, 여기 보면 2010년도 11월 9일부터 다 동일 데이터네요. 여기랑 시간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같은 파일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네, 같은 파일이 아니었네요. 그쵸, 와이프. 그래서 제가 시간대가 서로 매치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나오네요. 그죠? 11월 9일 날, 13시, 11월 9일 날, 13시, 11월 9일 날. 그래서 이거 거의 11월 9일 날 동일한 시간대 내에 돌린 거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걸 패트넷을 그려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한 파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이 거의 동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 시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여기 있는 이제 아까 봤었던 한 6,5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동일한 날짜, 그래서 11월 9일 날 맞나요? 여기 보면 2010년 11월 9일 날 오후 1시 정도에 생성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후 1시가 이 시간이 어떻게 됐지? 13C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세계 시간입니다. 그죠? 세계 시간. 우리가 한국은 우리 GMT 플러스 9시간이잖아요. 그죠? 즉 그리니티 천문대 영국 그 표준시로부터 9시간 이후에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유럽 시간이니까 주로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이제 영국보다 1시간 더 느린 시간, 빠른 시간을 쓰죠. 네. 영국보다 1시간 동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보면 이게 봅시다. 이쪽은 이게 유럽 시간으로 지금 오후 1시인데 우리 이쪽으로 와 보면은 지금 데이터가 한국 시간으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상용 툴이다 보니까 그 설치해서 분석을 하는 나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이제 피팅을 바꿔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GMT 플러스 9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저녁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 기록된 시간은 유럽 시간 플러스 1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럽 시간 기준으로 13시 오후 1시였다. 그런데 우리는 GMT 플러스 9이기 때문에 8시간을 더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8시간을 더하게 되면 21시, 저녁 21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9일 날 저녁 21시,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21시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시간들을 유럽 시간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시간하고 또 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하루 사이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
20분 정도, 한 15분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막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가 시간 분석에 그렇게 적합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시 3분부터 저녁 한국 기준으로 저녁 9시 3분부터 9시 20분까지 한 20분 동안의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 시간대가 이렇게 찍혀 있네요. 보니까 뒤에 있는 41분, 그쵸? 이게 41초인가요? 41.초군요. 1시, 21시 3분 41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초가 다 41초 정도로 되어 있어요. 41초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41초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러네요. 그죠? 쭉 넘겨볼까요? 41초, 전부 41.903초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8분 41초, 9분 41초, 10분 41초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초를 이렇게 좀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이터이긴 하네요. 자,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X축은 우리가 타임스탬프 여기 직접 찍혀 있는 이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해서 X축으로 배치를 하겠다. 저 X축은 이벤트 밑에 있는 타임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는 타임 스탬프 값을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 키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E라고 되어 있는 이벤트 이야기라고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Y축은 그럼 뭘 쓸 거냐? Y는 T의 컨셉 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T는 쭉 올라가서 아마도 여기서 보시면은 요걸 겁니다. 그죠? 아마 여기 글로벌 이벤트, 요거네요. 그죠? 트레이스. 자, 트레이스를 지금 T라고 약자로 붙인 거고요. 트레이스의 이제 컨셉 네임, 트레이스의 컨셉 네임을 리소스하고 트레이스 컨셉 네임 있는데 이 리소스를 T 이렇게 잘못 잡았네요. 어쨌든 자, 트레이스의 컨셉 네임을 가지고 여기 있는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트레이스의 컨셉 네임이 여기 있는 케이스 1290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1290번이다. 자, 그래서 1290번부터 여기 1290번부터 쭉 나와 있죠. 두 번째 거 트레이스 한번 봐볼까요? 1288번인데 요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더 나와라. 예. 이렇게 돼 보면 1290번, 1289번, 1288번 이렇게 나오네요. 중간에 하나 빠졌나요? 제가 그러네요. 여기 어, 90번, 1290번, 1298번, 1289번, 88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trace sorting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sort trace as they were in the original file. 그래서 아까 제스 파일에서 등장한 순서대로 이벤트가 케이스가 기록된 순서대로 sorting 나열하시오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보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시간은 사실은 시작된 그 케이스가 시작된 순서대로 보면 좋겠죠. 그렇게 보려면 이거는 더블 클릭을 하거나 이렇게 자, 이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선택 안 되게 이렇게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다시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보다가 스크롤해서 볼 수도 있고 마우스 스크롤 통해서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 통해서 확대 축소할 수도 있는데요. 전체 화면으로 다시 원래 그 오토 레인지로 돌아오려면 오토 레인지 전체 보스를 다시 리핏 시키는 거 이렇게 들어와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트레이스를 이렇게 보는 거죠. 소트 시작된 시장 케이스의 시작된 시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irst 이벤트의 타임스탬프로 나열하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케이스의 첫 번째 이벤트의 시작 시간이 케이스의 첫 번째 시작 시간일 테니까 이걸로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게 좋겠네요. 자, 보니까 이벤트 발생된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된 시간들 이렇게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뭐죠? 이 도트의 크기가 좀 커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 시작 시간이 자 1번 가장 먼저 시작된 게 1번 케이스 17번 이게 1.7 1.0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자, 1.0 케이스, 1.7 케이스, 1.6 케이스 이런데 시작된 시간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다릅니다. 아마 이게 세팅에서 뭐 코드를 돌려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시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벤트의 시작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게 좀 좋겠죠. 자, 그리고 칼라도 여러분들이 잘 안되네요. 오토레인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 도트가 좀 작으니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컬러를 이벤트 네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가 이벤트가 8가지가 있잖아요. 저 아까 여기 보셨었던 A, B, C, D, E, F, G, H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순서로 수행이 됐나요? 여기 보니까 위쪽에는 빨록, 보라, 파랑, 하늘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상이 뭔지는 보려면 레전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야, 나와라. 예. 이렇게 보면 여기 메뉴에 있는 거는 빨록, 보, 파, 하. A, C, 보, D, A, C, D, E, H. 예, 이렇게 끝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요만큼이죠. 자, 그래서 그 이벤트가 아마도 이건가 보네. ACDH. 그렇죠. ACDH.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벤트들을 쭉 시간 순서를 쫙 나열을 했네요. 그 두 번째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뭐 조금 섞여 있긴 한데요. 쭉 비슷하게 가다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나오네요. 노란색은 B로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B로 시작되는 것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하늘색 주황색으로 끝나는 거, G로 끝나는 것들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벤트가 8개짜리도 있네요. 8개짜리가 봅시다. 이런 건가 보네요. EH로 끝나나요? 이게? EH면은 파란색, 하늘색이네요. 그렇죠? 파란색, 하늘색으로 끝나고 노란색, 보라색, 노란색, 보라색, 노란색은 DB, DBEH, 그죠? DBEH, 그러니까 요 47, 요 트레이스 6번 트레이스가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죠? 여기 뭐 맨 길게 나와 있는 거 이것이 이 트레이스겠죠. 21번 트레이스인 것 같은데 21번 트레이스가 여기 보면 사실 도트에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정보가 좀 뜨긴 해요. 예를 들어서 도트에 이렇게 가져가면요, 정보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 네임이 무엇이고, 그리고 리소스는 인식이 안 됐고, 컨셉 네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좀 나오죠. 그죠? 그래서 G로 끝난 거니까 요거라고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요거를 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색상이나 우리가 뭐 모양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쉐이프 애트리뷰시긴 한데 이거는 이 가상으로 생성된 데이터여서 우리가 도티드 차트로 설명을 하는데 크게 이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이벤트 로그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그 BPI 챌린지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게 있을 것이고요. 과제 관계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좀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자, 2012년도 BPIC 데이터가 있고요. 이 중에 제스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가지로 열고요.
자, BPIC 2012년도 데이터, 저 2회 데이터는요, 이게 금융사 보험 처리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비주얼라이즈 해서 쭉 보면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데이터네요. 그죠? 보니까 하나의 프로세스 모델을 가정을 했고, 케이스가 여기는 13,087개가 있다. 이게 처음부터 13,087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총 여기에 있는 26만 건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자, 보면 케이스가 13,000건인데요. 작은 것들은 이제 최소 3건으로 빨리 이제 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이 금융 서비스가 끝난 것도 있고요. 많이 진행된 것은 여기는 최대 175건까지 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75건까지 5회까지 이벤트가 수행된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20회 정도에서 수행되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총 그 이벤트의 개수는 26만 건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액티비티, 그래서 보험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기록의 액티비티 타입이 36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 요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세 건은 보통 다 다른 건수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175회가 수행된 것을 보면 175회 안에 어떤 종류의 이벤트들이 발생됐는지, 이제 36가지의 총 액티비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2가지나 매우 다양하게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36가지의 이벤트 클래스 또는 액티비티 타입 중에서 한 12가지 정도를 처리를 하고 그 종류가 되었다. 그래서 평균 20건 정도를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종류로 보면 12가지 정도의 액티비티를 한 2건, 어떤 것들은 2~3번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존재했다, 이런 것들을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타입은 여기는 이제 시작도 있고 종료도 있나 본데요. 세 가지고요. 자, 오리지네이터는 여기가 인식이 됐네요. 그렇죠? 69명의 오리지네이터가 인식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여기 이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여기는 인스턴시즈는 사실 여기는 인스턴시즈는 총 이런 이벤트들의 인스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머리를 한번 보게 되면 please wait while the summary 이렇게 되어 있네요. 1387건의 이제 process instances가 케이스의 개수다. cases랑 process instances랑 여기서 같은 용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티비티는 어떤 게 있었냐 보면요. 아까 36가지라고 그랬었는데 그 36가지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된 거, 어떤 액티비티가 스타트 컴플리트도 있고, 어떤 거 컴플리트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결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제를 그냥 빵 하면 컴플리트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류 검토라고 하게 되면 서류 검토를 한 3시간씩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또는 이틀 걸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서류 검토 시작 해서 이틀 후에 서류 검토 종료, 이렇게 해서 스타트, 컴플리트 두 가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횟수가 아까 뭐 한 몇 건이었죠? 이게 한 26만 건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는 첫 번째 이벤트 타입이 한 23,000건 정도, 그 다음 시작하고 종료한 게 23,000건, 종료된 거랑 좀 횟수가 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수행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보게 되면 시작은 항상 서브미티드 A에 서브미티드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종료는 이렇게 종료가 된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종료가 되었고, 여기는 몇 건이 안 되니까 이 중에서 사실 비정상 종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케이스도 이벤트 로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필터링하고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벤트 리소스 클래시즈는, 자, 리소스 그 담당자, 여기는 휴먼 리소스 이야기고, 담당자가 누구였냐인데 숫자로 이렇게 지금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가려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티드 차트를 그려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 여기 가서 도티드 해서 봅시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9월 28일부터 10월 5일, 10월 12일, 쭉 11월, 12월 갔다가 다시 1월 4일, 1월 11일 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우리 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디스코에서도 같이 불러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봤었던 BPIC의 제스를 불러들여서 두 번 눌렸나 봅니다. 자, 보면요,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고, 우리는 통계적인 상황들을 보면, 자, 이벤트 이렇게 수행이 됐는데요. 보니까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이게 2012년도 BPIC니까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에 수행된 금융사, 뭐 라보뱅크였나요? 금융사 데이터였던 것 같고, 이렇게 1월 10일부터, 아닌가? 10월 1일부터, 유럽은 여기 좀 항상 헷갈려요. DD, MM, YYYY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월 15일까지 이렇게 한 몇 달인가요? 한 4달, 한 4달, 5달 정도의 한 달 반, 세 달, 2달 반, 한 달 반, 한 5달 정도의 2달 반, 한 달 반, 4달이네요. 그렇죠? 한 4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한 4달 정도 시간 동안 많은 케이스들이 발생한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도 이렇게 있고요. 봅시다. 아까 우리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분석했었던 거 다시 보고 싶으면 여기 가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뷰, 요 오버뷰를 보면 되고요. 자, BPIC 전반적인 데이터가 여기 있었죠. 저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차트랑 여기 있는 차트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 여기도 봅시다. 1387건이 수행이 됐었고요. 여기도 보면 1387건의 케이스가 수행됐었고, 이벤트가 26만 건 정도였고, 여기도 이벤트가 26만 2200개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클래스 이젠 36가지였다. 여기도 액티비티가 36가지가 수행이 됐었고, 이벤트 타입은 3가지였다. 여기는 그 라이프 사이클일 텐데요. 여기는 이걸 봐야 되나요? 라이프 사이클의 트랜지션은 컴플리트 스타트 스케줄이 있는데 각각 대부분 컴플릿이고 스케줄도 한 10%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케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게 assigned 또는 할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작업 계획, 작업 시작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보험 서류를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팀장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정밀 검사 수행하세요라고 해서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이제 일을 계획을 시킨 거죠. 일을 던진 거죠.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긴다고 이제 직원이 바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기다렸다. 그 다음 날 자,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 정밀 검사 시작합니다라고 한 개 스타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제 스케줄 계획한 거 업무를 생성해서 계획하는 것들을 별도로 이벤트로 기록한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그게 한 10% 정도. 그래서 저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게 27%, 컴플릿 종료했습니다 하는 게 62%. 그래서 대부분은 종료는 모든 액티비티에 대해서 종료는 대부분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62%는 모두 종료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서 한 반 이하 정도, 30%보다 조금 더 적은 정도가 시작 시간도 함께 기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시작 시간을 기록하는 것 중에서 또 한 3분의 1 정도, 한 9%, 10% 정도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일을 시작하기로 계획합니다. 계획 작업입니다. 라고 해서 스케줄도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지네이터가 69명이었다.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되나요? 어디 갔나? 리소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죠? 리소스가 여기 보니까 한 69명 정도 되네요. 69명 중에서 이제 102번, 112번 리소스가 가장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기록을 업무를 이벤트 처리를 많이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요. 리소스 아이디가 기록되지 않은 건수도 여기 있는 것 같이 한 18,000건 정도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한 2% 정도의 또는 1% 정도의 업무를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사실 프로엠보다 디스코가 상당히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상용이고 아카데믹한 것보다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이런 편의적인 기능들이 훨씬 더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쭉 한번 오버뷰를 볼 수도 있고 액티비티별로 어떤 게 많이 수행되냐. 이거는 요 서머리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서머리에 보면 액티비티 클래시파이어에 여기 그러니까 completion, unflag, complete 된 거, 요게 양쪽에도 여기 91%이고 2만 3천 건, 2만 3천 건이 91% 정도, 9% 정도 수행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6개 이벤트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오른쪽 왼쪽 요거는 거의 같은 거네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야 어떤 걸로 시작해서 어떤 걸로 끝났냐. 여기 보니까 야 시작은 여기 두 번째를 해보니까 시작은 여기서도 서밋으로 항상 시작하더라. 그게 13,000건이더라. 그리고 종료는 13가지로 종료를 하더라. 그죠? 그 중에서 12건 이건 필터가 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는 종료한 것들이 보니까 종료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그죠? 종료 부분은 대부분 decline completion으로 end를 했는데 decline 여기는 last in case 좀 다르게 나오네요. 혹시 이게 저 뒤쪽인가? 이거는 종료한 사람이네요. 그죠? 요 데이터가 서로 괴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괴리가 된 건지 한번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자동으로 뭔가 필터링을 좀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봅시다. 12건짜리가 여기에 없고 last in case 예,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리소스도 누가 작업했냐, 이게 누가 가장 이제 일을 시작을 많이 시켰냐 보면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일을 항상 시작시키는 사람은 112번 사람이 시작을 시키네요. 이 사람이 이제 접수하는 담당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접수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게 제 프리퀀시가 이 프리퀀시가 이게 하나는 액티비티고 그렇죠. 하나는 케이스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112번이 100%를 시작을 시켰어요. 그렇죠? 여기는 112번이 리소스 중에서 112번이 시작을 시켰는데 그 프리퀀시가 한 4,500건 정도. 이게 지금 우리가 케이스 그렇죠? 케이스가 1,500건이고 4,000건의 프리퀀시가 있다. 이거는 요거랑 이거 4만 5천 건인데요. 그렇죠? 이거 저 매핑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요걸로 봐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이게 리소스가 이 사람이 시작시킨 횟수가 아니라 이 112번이 수행한 어떤 업무가 총 아까 여기 있는 얼마인가요? 아까 한 65만 건 정도 중에서 4만 5천 건 정도다. 요 비율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죠? Last in case는 자, 누가 이 프로세스를 종료했냐라고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누가 종료했냐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총 종료된 케이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보면 한 5만 5천 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저 케이스가 13,000건. 이게 다 합치면 13,000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13,000건을 누가 종료시켰냐? 그 케이스의 횟수들을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케이스의 횟수가 아니라 그 이벤트에 자기가 수행한 업무의 양, 그렇죠? 종료된 이벤트 외에도 그 수행한 모든 이벤트의 양들을 개수들을 적어놨네요. 그게 조금 다르네요. 자, 컨셉 네임은 아까 이거는 액티비티라고 보면 되고요. 저 액티비티가 시작은 서밋으로 했고 종료는 이런 걸로 하더라. 그리고 트랜지션도 설명을 했었고
amount request는 이제 보험 처리인데, 보험 처리 환불이라 하고 가장 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대출 지급 액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천 건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이건 밸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렬 하게 되면 뭔가 값이 거의 없는 것부터 0, 10, 15부터 쭉 올라가서 가끔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죠? 있고 거의 0%에 가까운 것들도 있고 횟수가 많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continuous variable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여기 frequency 측면에 내림차순을 보게 되면 거의 가장 많은 게 이제 5,000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아마 5,000 유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예, 좀 비싼 것도 있고 큰 거는 이 정도 되네요. 그죠? 예,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10만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한 그쵸? 한 10만 유로면은 우리 돈으로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죠? 한 1억 5천 정도 이런 뭐 대출이나 이런 심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데이터를 한번 봤고요. 제가 아까 어디로 갔었지? 저희가 계속 보던 게 사실 요거였죠, 그쵸? 예. 도티드 차트 설명하다가 제가 좀 돌아왔었는데요. 도티드 차트에서 한번 봅시다. 자, 제일 기본적인 게 X를 앱솔루트 타임 스탬프로 놓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나왔었던 것이면 요거죠. 요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앱솔루트 타임을 X축으로 놓고 Y축은 케이스를 놓되 시작한 케이스의 시작 시점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디폴트가 그 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작 타임스탬프의 절대 시간이고요. Y축은 여기는 이제 트레이스의 컨셉 네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트레이스의 ID, 즉 케이스의 ID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시간은 여기 오리지네이터에 따라서 수행되어 있다. 오리진 파일, 그 이벤트 로그 파일에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벤트 로그에 시작된 케이스의 시작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근데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아까처럼 모든 케이스의 첫 번째 이벤트의 케이스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걸 또 재밌는 방법은 그 밑에 있는 종료 시간 기준으로 종료를 할 수도 있어요. 야, 끝난 시점, 가장 최근에 끝난 그 데이터들 기준으로, 야, 최근에 끝난 것들 중에서 얼마나 오래됐냐? 야, 최근에 얼마 전에 끝난 것 중에 엄청나게 오래 전에 시작했는데 최근에 끝난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바꾸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적합하고요. 자, 컬러를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컬러를 기본적으로 이벤트의 네임, 즉 액티비티 네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액티비티 네임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액티비티 네임이 몇 가지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쪽에서 보게 되면 액티비티의 네임이 36가지였네요. 36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36가지인데 이렇게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36가지인데 액티비티 네임이 이게 36가지가 되나요? 36가지 중에서 개수가 적은 건 아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그죠? 여기 있는 36가지는 사실은 그 트랜잭션하고 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스타트, 컴플릿, 스케줄 이렇게 다 나눠서 한 거고요. 여기는 보면 이제 이벤트의 네임만 했었고 이벤트의 네임과 트랜지션을 동시에 하지가 않았으니까 이벤트 네임만 순수하게 처리를 한 거네요. 그죠? 이거는 인덱스고요. 그래서 이벤트 네임만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 네임만 보면 컨셉의 네임이고 이쪽에
all value. 이게 이벤트 네임만 한 거네요. 저 이벤트 네임만 보면 24가지네요. 그래서 이게 한 24가지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24가지에 대해서 위에서 이렇게 색상으로 부여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보이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하늘색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보통 어, 조금 아닌가요? 슉슉슉슉. 봅시다. 그러면 주로 시작하는 게 하늘색인 것 같긴 하네요. 하늘색이 뭐냐 하면은 하늘색 이렇게 딱 갖다 대 봅시다. 보면은 이게 많이 이벤트가 이 위치에서 이벤트가 많이 겹쳐서 그런데요. 이걸 사이즈 좀 줄여버릴까요? 이것도 시작 종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면 세 개의 이벤트가 이 도트에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더 줄여봅시다. 자, 두 개씩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이것 그래도 세 개가 겹치네요. 자, 액티브 네임은 자, 서브미트 다음에 떠라. 서브밋 다음에 파틀리 다음에 아판 블라블라블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런 트레이스에 가보면 주로 이벤트 케이스를 서브밋 다음에 파틀리 다음에 아판 블라블라 아판 블라블라 이런 것으로 수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뭐 이런 식입니다. 사실 이게 쉐이프를 리소스나 이런 것들로 바꾸면 좋기는 한데요. 리소스로 바꿔보면은 지금 C의 리소스네요. 저 케이스의 리소스인데 케이스에는 리소스가 안 달려있죠, 참. 지금 이벤트의 리소스가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것 같고, 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요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타임 요일이 안 나오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색상을 좀 바꿔 봅시다. 색상에다가 우리가 언제 요일별로 어떻게 수행됐냐 이렇게 쫙 봤을 때 밑에 레전드가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렇죠? 이거 네. 보면 일요일 날은 거의 일요일도 수행된 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 썬데이에는 뭐가 수행됐냐? 여기 시작하는 부분은 썬데이에도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썬데이가 여기 빨간색인데 썬데이는 접수하는 서밋은 아마 온라인으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썬데이에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먼데이에 이렇게 쭉 뭔가 먼데이 시작하는 거 먼데이 시작은 보면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거를 쉐이프로 좀 바꿀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쉐이프를 이벤트의 네임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이게 개수가 많아서 쉐이프가 8가지밖에 없어서 자기들이 지원을 못 해준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긴 하네요. 아쉽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요일이나 이런 걸로 바꿔볼 수도 있다. 그렇고요. 인터페이스가 저도 이게 완전 편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원래 이야기했었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봤었던 이런 그래프도 한번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걸로 그리려면요 상대 시간이죠, 그렇죠? 렐러티브 타임. 그래서 렐러티브 타임. 그래서 시간을 타임 스탬프로
하지 말고 하되 소팅을 그죠. 소팅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 시간은 저걸로 하되 소팅은 소팅을 짧은 것부터 위에서 가야 되니까 소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봅시다. 요 타임을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일단은 상대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이 케이스의 스타트 타임에 대비한 이후 시간이니까요. 그죠? 케이스 스타트 이후에 얼마만큼 걸렸냐니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헷갈리니까 일단은 Y축은 원래 많이 사용하던 이벤트의 커스텀 네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케이스 아이디가 디폴트죠. 그쵸? 케이스 아이디로 이걸로 해도 좋고요. 또는 트레이스의 컨셉 네임 이걸로 해도 좋고요. 자, 그리고 컬러를 이벤트 네임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원래대로요. 이렇게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시간은 듀레이션에 따라서 정렬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소트 on time의 duration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요거랑 이제 비교가 됩니다. 자, 이거랑 마찬가지고요. 자, 시작하고 좀 빨리 끝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걸린 것도 있고 한 여기 120일 정도 걸린 것도 있고 긴 거는 한 421년 넘게 걸린 것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보험 처리 프로세스 이쪽에 금융 서비스 그 은행의 서비스 처리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보면 대부분이 빨리 끝나죠, 그쵸? 예, 대부분이 여기 녹색, 보니까 패턴이 있네요,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 같으면, 이게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래 빨리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저 빨리 끝나는 부분은 거의 파란색 다음에 여기 있는 연두색으로 끝나네요. 저희 좀 더 봐봅시다. 자, 파란색은 뭐냐? 이렇게 이게 지금 버벅됩니다. 어쨌든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파란색은 설마 이게 어찌 된 거냐? 예. 좀 많이 띄웠더니 얘가 버벅대네요. 메모리가 조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네, 다시 이렇게 두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엄청나게 빨리 끝난 애들은 이제 요 정도예요. 그죠?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지금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 파란색하고 서밋으로 시작해서 아마 얘들이 파틀리 서밋티드고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은 declined. 시작하자마자 그냥 거절이라고 바로 처리되는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죠? 네, 그런 애들은 빨리 이제 여기 시작하자마자 한 1시간 정도 후에 그걸 바로 끝나버리네요. 그죠? 한두 시간 안에 거절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데, 자, 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건가 봅니다. 하늘색으로 된 거예요. 하늘색으로 된 거는 뭐냐? 보니까, 이게 아프한 뭐라고 돼 있네요. 여기 있는, 요건데, 그쵸? 아프한된 뭐 리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제 문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챌린지 문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내부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다가 파란색 같은 거, 빨간색 같은 거 가끔 있긴 하네요. 그죠? 이런 것들, accept, complete 같은 것이 가끔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들은 이것도 decline이네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것들도 decline이 보이네요. 그죠? 음. 이걸 필터를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주로 디클라인 되는 거 좀 빨리 끝나다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전반적인 데이터의 추이를 보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 애들도 있고 중간 정도 끝나는 애들도 있고 좀 늦게 끝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만약에 야 내가 분석의 목표를 이쪽으로 잡겠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상대 시간이 여기 27일이니까 한 달 이상 걸린 애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걸리는지 얘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얘들을 따로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다던가 이런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요 접근을 이제 도트 차트를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가 있긴 한데요. 도트 차트를 이제 Y를 이제 리소스로 한번 해봅시다. 리소스. 즉 뭐냐면은 담당자별로 여기 리소스가 잘 안 돼 있죠. 봅시다. 이게 리소스, 이벤트의 리소스가 아까 뭔가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그러네요. 예, 이게 이벤트 리소스가 인식이 되어야 리소스 담당자별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벤트 내 리소스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리퀘스트 어마운트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만큼 많이 걸리는지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소팅하기를 어마운트 리소스에 따라서 소팅을 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크게 뭐 편차는 없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대했었던 거는 보험 청구 같은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많이 걸렸냐, 짧게 걸렸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뭐 그런 패턴들은 전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색상을 지금 이벤트 색상도 보면은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 이벤트 Y를 이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벤트로. 자, 우리가 봤었던 게 한 24가지 정도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24가지 정도 이벤트가 있었는데, 예. 시작하고 나서 이게 지금 상대 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죠? since case start니까 시작하고 나서 언제 수행되냐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서브밋 같은 거 한번 가봅시다. 서브밋이 어디 있냐? 그게 A 서브밋이었나요? A 서브밋. A submitted라고 되어 있죠. A submitted를 한번 보면은 얘는 항상 그냥 시작할 때 수행되죠. 그렇죠? 아이고야. 자, 보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수행이 되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요거를 소팅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종료 시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제가 이제 뭘로 타임스탬프 이벤트의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여기 헷갈리네요. 시작한 이후에 언제 발생했냐 하는 거니까 시작한 이벤트의 케이스
마지막 이벤트의 이렇게 소팅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냥 합시다. 자,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시작할 때만 수행되는 것들이 있고요. 종료할 때까지 계속 이제 시작은 끝까지 이렇게 가는 애들은 종료할 때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수행되는 애들이 있고 중반 이후에 수행되는 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제가 도트 차트 설명 좀 오래 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트 차트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